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요즘 부동산 어느 쪽에 관심들 두고 계세요? 요즘 수익형 부동산에 그렇게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규제책이 비껴가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큰 그림이 이렇다는 거고 모든 지역의 상가, 오피스텔이 다 인기가 좋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물건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아파트든 그 종목이 무엇이 됐든 점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진행될 거고요. 지금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부동산 클리닉은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이시죠.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송 대표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송성문 대표와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빨리 전화를 주십시오. 자,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려요. 02-2077-6356번. 6356번으로 지금 빨리 전화 주시고요. 02545-7988번 문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 또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화 주고 문자 주고 계시는 사이에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읽어봐야 되겠죠. 대표님 있죠? 그 부동산 규제책 나오고 난 다음에 강남 쪽 중심으로 해서 집값 주춤하다 했는데 이게 완전히 꺾어놓지는 못하나 봐요. 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6.19 대책 이후로 지금 한 3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죠. 한 2주 정도까지는 사실상 좀 관망세, 지금 3주차가 되면서 조금 가격이 오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단기간에 어떤 상황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걸 판단하기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고요. 관망세 분위기는 지속되고 또 한 가지 지금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건 사실 호가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사실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하락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매물은 없다는 것이고 지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는 매수자들만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시장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사업, 그러니까 뭐냐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상황에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정비사업의 물량이 굉장히 좀 적다. 공급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수요 공급을 따져봤을 땐 지금 공급 물량이 좀 적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런 어떤 그 서울시와 또 정부, 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것들도 도시 재생, 그러니까 전면 개발이 아닌 이제 뉴타운 개발처럼 이런 것들이 아닌 좀 소규모 개발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공급보다는 앞으로 지금 공급될 수 있는 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부분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집값이 이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벌어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열기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최근에 지금 상승했던 이런 급등했던 폭을 또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했던 어떤 이런 폭대에서 더 추가 상승은 사실 시장 자체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에 임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삼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참 부동산 투자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위치에서부터 개발 호재에서부터 정책도 챙겨야 되고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말씀 주시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또 전략 좀 챙겨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접수 주고 계신가요?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그리고 함께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 마장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26평하고요. 예. 성수 대우 2차 25평. 예.
투자 목적으로 어느 곳이 더 나을지랑 예. 지금 많이 올라서 매수 시기도 조금 궁금해서요. 그렇죠. 이걸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걸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좀 꺾이면 들어가야 되는지 참 고민입니다. 네. 두 건 마장동, 성수동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서두에 제가 좀 이런 말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파트를 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무튼 간에 지금 궁금하신 거는 그리고 마장동 삼성 레미안하고 성수동에 네. 있는 지금 대우 아파트하고 대우 이차하고 네. 어떤 것 투자 소형 아파트를 사는 네. 게 좋겠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일단 둘 중에 하나 사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기 전문가님 의견을 좀 참고해서 하려고요. 일단은 두 군데 다 사실은 기존 아파트예요. 그런데 네네. 인근 지역에 있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거나 이럴 만한 여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앞으로 추가 상승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네. 두 군데 중에서 비슷하거든요. 여건이 지금 이 두 아파트는. 네. 만약에 한 군데를 좀 그나마 어느 쪽이 좀 더 낫냐 하면은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대우 이차 아파트를 조금 더 손을 들어드릴게요.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 두 군데 네. 지역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결론을 먼저 드리고 이유를 네.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 마장동 삼성이 지금 마장역 옆으로 해서 굉장히 초역세권으로 좋습니다, 입지가. 그리고 네. 또 이쪽 지역 자체가 지금 그 전반적으로 옆에 왕십리 뉴타운이라든가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 전농, 답십리 뉴타운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 이런 그 주변 지역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그 기대감에 또 더군다나 이 소형 아파트고 또 이런 어떤 그 초역세권에 있고 다만 단지 규모가 좀 작다라는 그런 핸디캡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이쪽에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지금 여기 한전 물류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전이 확정됐거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쪽 지역 자체가 조금 주변으로 변화가 많이 생길 것이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급변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어떤 좋은 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그렇게 하락 요건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예, 창신동 쌍용 아파트는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데인데 자 보자면은 이 쌍용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신역 역세권 위치하고 뭐 소형 평수들 위주로 좀 조성이 돼 있는데 연차들도 비슷해요. 90년대 중후반으로 그죠? 네. 가격대도 조금 별 차이는 없죠. 약간 차이밖에. 네. 예, 그래서 두 군데가 좀 비슷하다고 한 건데 쌍용 아파트도 사실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은데요. 다만 이 지금 역세권이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이 주변이 좀 구릉지예요, 그죠? 대표님. 가보셨나? 성수동. 시청자님, 성수동. 예, 저는 성수 대우 이차 맞죠? 얘기했는데. 대표님, 아, 성수동. 성수동이었죠. 네, 성수동에 네. 시청자님 그 대우 말씀하셨나요? 대우 대우 이차. 이차. 예, 예. 아, 특성도 대우 다시 이차. 먼저 들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제가 네. 말씀을 제가 조금 잘못 들었네. 예. 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금 성수동 지역에 대한 어떤 중공업 지역의 활성화 대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아래쪽인데. 예. 결국은 뭐냐면 성수동 지역을 성수동 대우 이차를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이쪽에 변하는 거는 비슷하게 지금 요건들이 있는데 지역의 힘이 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성수동 대우 이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주변 지역의 어떤 변화, 그래 결국 그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지금 트리마저도 입주하고 있고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긴 한데 위쪽 부분에 지금 성수역 위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런 역량들이 조금 늦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지역의 어떤 힘이 이 지금 마장동에 위치한 이 지역보다는 조금 더 힘이 좀 세다. 그래서 여건은 비슷하지만 주변의 변화도 많이 생겨서 두 군데 다 조금 미래 가치를 높게 보지만 연차도 비슷하고 이런 어떤 주변들이 좀 변화되는 속도들도 비슷하고 하지만 주변의 힘이 좀 세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네. 큰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건 조금 좀 무리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사실은 매물이 별로 없죠. 이런 지역들이. 네네. 예.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매물을 지금 없게 하고 또 매물이 별로 없다 보니 지금 매수세 호가가 좀 높아지고 이런 현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승이 있다고 해도 좀 소폭 상승을 봐야 되고 투자로 본다 그러면 조금 중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 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계속 전화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연락을 주십시오.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예.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예. 예, 투자를 해볼까 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예, 예. 뭐 정확히 뭐 주변에 어떤 곳이 마음에 든다 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요? 예, 예, 저기 그 다산 신도시 그 대림 이편한 세상 대림 이편한 세상. 네. 예, 예, 그 1차 30평이 예. 현재 그 피가 한 8, 9천 정도 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시점에서 매수 해도 앞으로 전망이 네. 그 괜찮은 어떨런지 것인가? 그 궁금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그 거주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제 저기 지금 아파트 한 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투자 목적은 아니고 예. 그 겸사겸사 이제 이렇게 상황에 이제 따라 또 바꾸려고요. 달라질 수도 이제 있고. 바꿔치기 하려고. 아, 바꿔치 갈아타기. 예,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영주 씨 예, 한번 예. 들여다볼게요. 대표님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남양주 진건지구 그 지금 이편한 세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은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알아보신 게 뭐 프리미엄이 좀 얼마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한 8, 9천 정도 지금 붙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요, 초기 분양서부터 이렇게 분양가들이 계속 높아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그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에 분양했던 거거든요. 그죠? 이거, 예. 요 1차, 그 내년에 입주하는 거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내년 예, 여기는 이제 공공이니까, 임대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진건지구가. 그래서 당시에 뭐, 분양 시장도 이제 뭐 슬슬 좋아지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뭐 900만 원대 뭐 이렇게 전후로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그 공급되는 것들은 분양가 자체가 1200, 1300만 원대예요. 평당 분양가가. 아시나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하고 지금 건주해 와서 프리미엄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지금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진건주고 다산 신도시가 앞으로 얼마가 갈 것이냐 예측하기가 뭐 그 시세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지금 가격에 본다 그러면 한 4억대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30평대 가격 4억 정도 보는 건데 이 4억대보다는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다산 신도시가 다 예.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뭐 이쪽으로 해서 지금 다산역도 지금 조성이 될 예정이고 역도 들어오고 전철이 들어오는 거죠. 또 이 전반적으로 이 신도시가 다 2018년 내년 19년 이후로 서서히 다 입주를 해요. 그러면 모든 단지들이 입주하면 그런 인프라가 또 갖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보다는 평당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편한 세상 입지가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위쪽으로 이제 지적도로 좀 보고 있는데 위쪽으로 상업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바로 붙어 있고 또 지금 전철역이 들어올 것 같다고도 뭐 한 블록 차이긴 한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 이 지역 내에서도 가격이 그렇게 시대적으로 좀 처질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다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이 투자 쪽으로 생각 안 하시고 실거주 쪽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좀 매수하는 시점은 조금 빠를수록 더 좋겠죠.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이 매수하는 데는 그렇게 좀 나쁜 여건은 아니다.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예. 어떻게 좀 도움이 예, 예.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받고 있고요. 저희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 일정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시장 흐름에 맞는 소액 투자 성공 전략 주제입니다. 7월 14일, 15일,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고요. 오후 1시입니다. 합동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계속 받겠습니다. 궁금한 곳 있죠? 계속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예, 저는요, 중화 한신 아파트에 지금 25평에 살고 있고요. 예. 지금 창신동, 종로구 창신동 대학로 쌍용 근처. 아파트로 예. 좀 옮겨 앉아볼까 싶어서 전화드려봤어요. 예. 그래서 그쪽이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랬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중화동의 한신 아파트 요거 먼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디 외부신가 봐요. 네네. 예. 예. 지금 중앙 한신 아파트를 거주하시고 여기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2년 됐어요. 2년이요? 예. 아, 그런데 지금 이제 2년 거주하시고 지금 종로 쪽으로 지금 옮기시려는 겁니까? 네네. 좀 전에 제가 종로 쪽으로 좀 잠깐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예, 근데 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매도하고. 원래 그쪽에 살았어가지고요. 아, 예. 그쪽이 편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일단은 신당동 쪽에 살았어가지고. 어디요? 신당동 쪽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일단은 이 종로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지금 중화동 쪽하고는 일단 네. 지역적으로 도심권하고 좀 시외곽 지역이잖아요. 네. 예,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엔 중화한신 아파트도 시외곽이지만 나쁜 곳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디가 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중화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주변에 지금 상봉역이라든가 뭐 어떤 어떤 그 아래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역세권도 위치하고 있지만은 상봉 터미널 어떤 개발 어떤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주변이 변화되는 게. 그리고 또 이 옆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중화한신 아파트 옆으로 지금 중화재정비 촉진구역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이 지역이 좀 다 같이 개발이 됐으면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좀 무산이 되고 뭐 중화1구역이라든가 이쪽 지역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뭐냐면 입지라든가 뭐 이런 건 흠잡을 데가 없는데 지금 주변에 어떤 그 주거 환경들이 단독주택 굉장히 밀집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의 정비 사업이 시급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여져서 주변에 어떤 변화가 서서히 생기면서 어떤 그 아파트의 가치도 좀 높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변화를 주기에는 조금 괜찮다. 그래서 결국은 종로 쪽에 아까 말씀하신 창신역 근처 얘기하시는 거죠, 쌍용 아파트. 네. 예,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지금 그 창신역 근처에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차로 봤을 때는 뭐 여기도 90년대 뭐 초중반 뭐 이렇게 진행된 아파트들이라 두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로서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 종로권에 위치한 이 어떤 도심에 입지한 입지로 봤을 때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지역에 지금 특별한 기존 아파트가 호재를 받아가지고 가격이 막 급상승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중심권으로 좀 들어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매도하고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로 생각한다면 안으로 도심권으로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시외곽보다는. 그렇죠. 네네. 이해되시죠? 예, 시청자님은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전화 주신 거잖아요. 확인차. 우리 대표님 괜찮다고 하시네요. 옮겨보시고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전화 문자 주세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하죠.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 발산동 예. 등촌 주공 3단지예요. 예. 예, 거기 바로 마곡 옆에 붙었는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떨어지기 전에 그걸 팔아야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거주 중이신 건가요? 네네네. 예, 예. 그렇죠. 이게 오를 대로 올랐는데 꼭지에서 잘 팔아야지 되는 건데 한번 아, 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 지금 등촌주공 3단지 갖고 계신데 가격이 많이 네. 올랐죠? 예, 예. 애시백화점 바로 뒤에예요. 예, 이거 언제 사셨어요? 지금 한 3년 됐어요. 3년 되시면 제일 좋을 때 사셔가지고 지금 가격 상승폭은 와, 굉장히 너무 크겠네요. 좋으시겠다.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는 몰라요, 지금요. 아, 그래요? 뭐, 이거 주변에 시대는 아직 안 알아보셨나 봐요. 네. 아직 모르시나 봐요. 예, 알아보지 않고요, 그냥.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요 등촌동이나 가양동, 뭐 이런 지역들이, 뭐 염창동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지역들이 네. 사실 서울에서 상승폭이 제일 높았던 곳이에요. 아, 예. 예, 작년, 재작년 이럴 때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이 소형에 대한 인기도 있었고 말씀하신 네. 대로 마곡지구에 대한 영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네. 매도 시점은 제가 네. 보기에는 아직 마곡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입주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내년 뭐 중반기까지는 네. 매도 시점은 뭐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상승폭이 그렇게 그닥지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24평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여기 뭐 소형 단지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네. 예, 지금 매수하실 때 얼마 주셨어요? 한 3억 5천 준 것 같은데. 그 3억 5천이면 실제 거주 안 하시면 전세 끼고 사셨죠? 아니요, 융자 안고 샀죠. 아, 융자를 안고 사셨다고요? 예, 예. 예, 근데 하나만 보자고요.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사실 때는 3억 5천이었는데 전세가는 당시에 네. 2억대 한 중후반 됐거든요. 그죠? 아, 예. 그죠? 3년 네네. 전쯤에. 근데 지금은 매매가가 지금 뭐 4억대 지금 한 뭐 중반 후반 중후반대네요. 정도 가잖아요. 그죠? 지금 그럼 뭐 1억 사- 1억 4억 한 중후반 가요. 그런데 이게 네네. 뭐냐면 지금 전세가는 그렇게 안 가요. 지금 한 3억 정도 선에 있거든요. 무슨 네네. 얘기냐면 3년 전에 사실 때는 전세 갭 투자를 하실 분들이 뭐 한 5천에서 한 8천 정도만 있으면 샀어요. 이 인근에. 근데 네네. 지금은 갭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뭐 1억 한 5, 6천, 뭐 거의 한 2억까지 줘야 돼요.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가수유자들이 가격이 많이 참여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어요. 물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옆에 마곡지구가 지금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기대감도 있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오른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급상승을 좀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그 서서히 어느 정도 이 가치를 이렇게 올려줘야 될 것들이 지금 그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줬다 이렇게 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상승폭에서 좀 더 올라간다는 건 조금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마곡지구 주변에는 여기 등촌도 있고 가양도 있고 있지만 지금 4억대 20평대 24평이 지금 뭐 20년 차가 넘은 아파트가 지금 뭐 5억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은 마곡지구 아래쪽에도 저기 우장산 힐스테이트 있고 뭐 이렇게 많아요. 강서 힐스테이트도 있고 이렇게 좀 대규모 단지들이 민영 단지들이 이런 네네. 단지들도 20평대가 지금 한 6억대 정도 가거든요. 네네. 그럼 그 차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서부터 상승하기가 그렇게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예. 되시나요? 네. 이 주변에 이제 대규모 단지, 민영 단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등촌주공 3단지가 이 마곡지구 옆에서 입지역은 굉장히 좋은 데고요. 그래서 네. 그 가격 상승하는 건 분명히 맞았는데 단기적으로 좀 앞으로 상승분까지 다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예, 어쨌든 호재가 아직 남아 있고 내년까지 지금 입주가 지금 올 하반기 롯데서부터 뭐 대우 뭐 입주하잖아요. 코롱 뭐 네. 뭐 LG 이런 LG 데들이 디스플레이,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상승을 매도를 한다 그러면 내년 중반까지는 지금 분위기의 어떤 상승 분위기는 좀 더 이어갈 거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은 내년 중반쯤 내놨다 팔면 돼요?
시기로 봤을 때는 지금 내년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급상승은 아니지만 분위기상으로는 내년까지 지금 마곡지구 조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하락 여건보다는 지금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건에 할 수 있겠죠.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소폭. 그럼요. 시청자님 그쯤 돼서 연락 한번 또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아우 예,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요 SNK 자산관리 송상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요 미스터 역세권으로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야, 이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 정보 들으러 가겠습니다. 2077-6391번 통해서 지금부터는 전화를 받을게요. 639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정영근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강남 3구 중에 올해부터 좀 뜨겁게 집가 상승을 겨냥한 지역입니다. 일단은 송파구 자체의 상단을 보시면 9호선 라인, 석촌동이라던가 송파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좀 많이 가격대가 올라갔죠. 그 다음 주자입니다. 바로 문정 지역, 바로 문정 법조타운 바로 옆에 있는 문정 역세권 지역으로 갈 텐데 이곳은 올해부터 문정지구의 입주가 올 하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약 3만 5천 명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임대 수익형 매물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은 금액으로 큰 효율 가치, 큰 매가차, 시세 차익을 겨냥한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가보고요. 양팔석 대표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라고 일컫죠. 강서구 마곡지구가 있는데요. 이 마곡지구는 상암 DMC의 개발 가치의 6.5배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이 서남부권에 위치하게 되는데 아직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 내 아파트들은 이미 고공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파트들은 대체적으로 다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외에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 바로 마곡지구 인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마곡지구 인근에는 투룸 다세대 주택의 공급 부지가 정말 희소성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할 땅이 없는데 이 4곳, 방화동, 개화동, 가양동, 발산동 중에 바로 마곡지구의 행정타운의 한 부분, 마곡 발산동을 추천드리는데 1,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남 지역이죠.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강남이 끌어가게 되는데 이 두 축, 바로 강남대로 개발축과 영동대로 개발축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은 강남대로축 중심의 미래 가치를 크게 견인할 저평가된 대표적인 지역 논현 1동 소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준비하신 물건 저희 한번 예의주시하죠. 첫 번째 마곡 먼저 갈까요? 발산동 가보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발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고요. 2018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 2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입주적인 여건부터 점검 주세요. 네, 여기는 이미 전철 노선들이 다 확보되어 있죠. 전철 9호선, 5호선, 그리고 인천 공항철도가 다니는데요. 여기는
전철 5호선 전철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마곡지구가 있다고 하면 바로 붙어 있다, 아래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역에 걸어서 6분이고요. 마곡지구 산업단지 배후 중에 배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라든가 이 강남의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미 명동, 외고 등의 명문 학군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이화의료원, 이 마곡지구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입지가 아주 탁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여기 플러스에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 염두에 둘까요? 우리가 어떤 개발 호재에 대한 이슈를 볼 때 실제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매물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야말로 똘똘한 놈 하나가 제대로 된 그런 개발 호재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죠.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이 상암 DNC의 6.5배, 직접 고용인구가 18만 5천 명에 상시 고용인구를 포함하면 40만 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이 서남북권의 핵심 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바로 이 대기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이런 소형 주택들은 그야말로 없어서 몸살을 앓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월드컵 대교 개통이 이제 임박해 있죠. 이 월드컵 대교 개통이 되게 되면은 상암 DMC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고 또 여의도라든가 강남으로의 이런 교통 여건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목동 신시가지의 대규모의 재건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규모의 업무 단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죠. 여기는 특히 바로 외국을 드나드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풀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저평가의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 건물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년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준공까지는 대표님 그래도 살짝 여유가 있는데요. 건물 자신 있습니다. 와서 샘플, 요 건물은 아니지만 여기는 7월 13일부터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 1월 내지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렇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건축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특히 디자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6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바로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면서 방 2개 거실 별도로 또 주방까지 별도로 분리될 만큼 넓은 규모다. 12평이 넘어서 13평에 가까운 실전용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매물은요. 전체 6층 중에 5층이 되겠습니다. 특히 1층은 피로티와 주차장으로 이루어지고 이 내부의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주 탁월한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내외장 고급 인테리어가 도입이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건 아무래도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 라는 부분일 겁니다. 매매 가격도 살펴주세요. 네, 이 지역 주변 지역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어떨까요? 2억 1,500에서 2억 2천만 원입니다. 얼마죠? 1,000만 원 내지 1,500. 자, 그렇다면은 현재 마곡지구가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4, 5년간에 계속적으로 걸쳐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지금 투자해서 언제 4, 5년 뒤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그랬을 때는 2억대 중후반만 해도 이미 수익률 계산되시지 않습니까? 바로 2년 뒤에는 현재 임차 보증금이 전부 보증금으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돈 100% 회수가 될 만큼 이 지역 주변 지역은 뜨거운 핫 이슈 지역이다. 월세 충분히 가능하죠. 왜? 마곡지구가 있으니까요. 거기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월세로 투자하시는 5천만 원의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약 400만 원 이상 현재 얻어갈 수 있으면서 대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더 높은 수익률 가능합니다. 자,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지금 강서구 발산동 다세주택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 염두에 둘까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분석할 때 이 매물이 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싼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느냐가 더욱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매물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것이 단기적으로도 어떤 주변 여건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가를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물건 들여다봤습니다. 마곡지구 개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발산동 물건 점검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계속 물어봐 주세요.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요. 02-2077-6391번, 6391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미서 역세권 정영근 이사의 물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문정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6월 준공 완료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려요. 금액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6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600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정동 가겠습니다. 이사님, 문정동의 그 특징, 입지적인 여건, 이거 좀 살펴주세요. 네, 일단은 송파구 하면 여러분들 윗지역, 송파, 잠실 이 지역들을 잘 생각이 나실 텐데 본 지역은 하단 지역입니다. 작년 한 해 9호선 라인인 상단 라인이 가격 집가 상승이 좀 많이 됐다고 보면 그에 반해서 밑에 있는 라인이죠. 바로 가락시장과 바로 그 아래 있는 문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약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임이 아직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입지적인 강점이 뭐냐면은 SRT와의 수서 역세권이죠. 거리 자체가 약 도보로는 15분 정도, 차량으로 이용하면 3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역세권하고 수서 역세권 이 두 가지가 강남 개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가까운 면모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학군 굉장히 우수하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의 키워드는 수익형 매물은 뭐다? 바로 직주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맞은편, 본 매물의 바로 맞은편에 문정 법조타운이 건설이 올 하반기에 끝납니다. 지금 입주 중에 있고 올 하반기면 경찰청이고 우리 법조타운에 모두 입주가 되고 그 외에도 여기 3만 5천 명의 인구가 여기서 상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주 접근의 탁월한 입지적 특성을 지녔고 앞으로 또 위례 신사선까지 개통이 된다면 또 역세권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입지적 특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한번 내다보죠. 개발 호재에 대해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본 매물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과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정에 보면 로데오 거리, 방금 상설 매장이 많았죠. 거기 바로 앞에 본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점들의 다각화, 로데오 거리의 신도심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본 지역, 본 매물 바로 앞에 있는 로데오 거리도 지금 새롭게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리모델링 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지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될 거라는 말이 될 거고요. 이 지역은 아주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개발 호재들이 상단부터 하단까지 빼곡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위에 뭐가 있죠? 바로 올 하반기에 입주가 예정된 만세대, 굉장히 큰 세대가 있는 아파트, 가락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죠. 거기에 따라서 입주가 시작이 되고 올 하반기부터 10,000명이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역세권들의 가격치는 정말 그야말로 지가가 큰 폭의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송파 역세권과 그리고 문정 역세권의 지리적 강점, 후배를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바로 하단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다 드러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자체도 이제 유통의 한 라인으로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정 법조타운이 완성이 됩니다. 본 매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일단 문정 법조타운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컬처밸리라고 해서 약 기업들만 해도 2,000여 개의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인구만 따져도 3만 5천 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유동인구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10만 명의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역세권부터 변모가 되고 그다음 상권, 그다음 수익형 매물 순으로 지가 변동폭이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하단에는 뭐가 있습니다? 가든5가 있죠. 동남권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올해 가장 이슈가 뭐죠? 현대가 가든5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인구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이 자족도심으로서의 송파구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심으로서의 모습을 완성한다. 여러분 땅값들 보면은 마곡지구도 마찬가지고 상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지역들은 뭐가 있었죠? 바로 업무 지역이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지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지역도 지금 현재는 뭐 2억 6천 정도의 그 송파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지만 차후에는 자족 도심으로서 큰 폭의 매가 차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강점을 지녔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를 머금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보겠습니다. 문정동 다세주택 그렇다면 어떻게 생겼는가? 준공 완료됐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완성이 돼 있고요. 두 동으로 돼 있습니다. 주변 일대 건물들이 다 오래된 3층 건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 건물 확 뚫려 있고요. 주변에 있는 지역 잘 보이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앞에 도보 2분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설 매장을 포함한 로데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아주 완벽히 구현이 돼 있다는 거고요. 학군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법조타운이 있기 때문에 직주 접근으로서 뛰어난 수익형 매물의 강점을 지녔고 차후의 황금성까지 논의하기 좋은 매물이고요. 그리고 본 건물 6층으로 이뤄진 중에 로얄층인 5층을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로 임대가 들어가 있는 건물들도 있는데 다 신혼부부입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꾸준하게 임차인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석을 해볼까요? 어느 정도 선입니까? 네, 가격이 메리트가 없으면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단부 말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올랐던 송파동 보시게 되면 석촌동 같은 지역도 매가 보면은 약 3억대가 지금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2억 9천에서 3억 천 그 정도의 가격들이 형성이 돼 있죠. 하지만 본 매물은 거기 한참 못 미친 2억 6천 6백입니다. 전세가가 윗동네랑 비슷합니다. 2억 4천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2,600. 재작년 보시면은 그때 송파동 2, 3천에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곳 문정 지역은 아직 가능하고 바로 법조타운이라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큰 가격 변동 폭 윗동네랑 똑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얼마나 되죠? 약 4, 5천 정도 차이가 나죠. 고스란히 단기간 내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 시청자분 안전한 투자 위해서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유의점 챙겨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문정 지역과 바로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장지로 이어진 역세권 주변에 일대 지역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래된 주택에 좀 저렴함에 끌려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차후에 사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호수, 두 호수 이렇게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축 매물 전세 잘 받아서 세팅을 해놓는다면 2년, 4년 뒤에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에 투자하시는 게 알짜 투자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정보를 챙겨갑니다. 송파구 문정동 다녀왔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이번엔 다시 부동산계의 슈퍼맨과 함께하죠. 양 대표님과 함께할 거고요. 자, 정보 확인하시죠. 마지막 물건은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가운데 2층 내다볼게요. 매매 금액 3억 3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남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논현동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역시나 지역적인 특징부터 봐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뭐니 해도 미래 가치죠.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시점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 강남은 영동대로 축과 강남대로 축 두 개의 축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바로 세로축인데요. 이 가로축의 30년 먹거리를 해결한 테란노는 이미 성장성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좋아도 사실은 투자성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낙후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곳 논현 1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철 9호선, 7호선, 3호선, 2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본매물이 위치한 곳은요. 이 차병원 사거리가 어떤 곳입니까? 언주역 주변은 의료 특화 거리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심 축의 역할을 하는 그 주변 언저리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이 주변이 전부 개발 가치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발 호재들. 사실 뭐 강남은 개발 밭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입 아프게 그냥 발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신반포 지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약 7, 8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바로 서초구의 대표적인 사업 플랜 중에 하나는 나비 플랜의 중심축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를 통해서 지상구간은 상업지역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녹지축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노년 일동의 가치는 더욱 증대가 된다. 전철 9호선 연장 노선이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간이 개통이 되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이미 착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라인의 꼭지점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 노년 일동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가 될 수밖에는 없고요. 신노년역과 노년역 일대에 복합 개발이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 이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곳에 하나하나 부동산들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영동대로의 지하도시 개발과 더불어 국제계로 복합지구의 개발, 현대차 그룹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롯데 칠성부지 대규모 상업지로의 개발 가치와 더불어 차병원 사거리의 의료 특화거리 조성 등이 그야말로 숨이 찰 정도로 개발 호재 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건물 굉장히 궁금해지죠? 어떻게 지어질까? 그리고 언제 지어질까?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에 대한 정보도 주세요. 네, 2018년 2월 바로 내년 초에 준공이 되면서 봄에 임차를 마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여기는 총 7개 층으로 이루어지는 2개 동 단지형이 됩니다. 총 29세대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7층 중에 2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7층이지? 그렇습니다. 지하가 한 층이 더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바로 주차장이 2개 층이라는 강점이 있어요. 강남의 땅값 비싼 곳 아시잖아요. 이미 이 지역 주변 지역은 4천만에서 4,50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한 평 한 평이 소중한데 주차장 확보가 아주 관건인데요. 여기는 2개 층으로 주차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차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임대료를 받아도 1,000만 원,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가치. 거기다가 방 2개짜리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풀옵션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전부 잘 갖춰지고 이 지역은 특히 여성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는 방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죠. 옵션들이 그야말로 아주 고급스러운 내외장 인테리어가 도입되는데 마지막으로 정의할 거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투자하고 답답한 게 뭐죠?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물 샌다 혹시라도 이러면 참 답답한데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되는 매물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매가가 굉장히 세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격 분석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 지역이 4천에서 4,500만 원. 여기 지금 대지 지분만 해도 거의 5평입니다. 땅값만 해도 벌써 2억에서 2억 2,500? 그러면 건물값 있잖아요. 이거 비싸겠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에 불과하죠.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임차 안 맞춰지는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얼마 투자입니까? 4천만 원입니다. 강남 지역의 미래가치 핵심 지역 3년에서 5년을 내다보고 하는 투자, 장기로는 9년에서 10년 투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 2년 뒤가 되면 거의 내가 투자한 보증금 거의 회수가 될 만큼 이 주변 지역에 들썩들썩하는 곳이라는 점 강조드림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 투자 가능하고요. 월세로 3천 보증금 3천만에 월 120만 원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로 월세로 투자 시에는 7천만 원인데요.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600만 원 이상 얻어가는 고소득 임차. 그러면서도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더 주셔야죠. 매수 시 유의점 뭘 생각할까요? 저는 늘 이게 강남 지역을 참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 지역도요 다 다릅니다. 노년 1동이 다르고 노년 2동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같은 노년동이라서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전철역에서 얼마나 뭐냐, 또 차병원 사거리라든가 이런 주변의 핵심 어떤 개발 가치를 가진 데서 얼마나 근접성이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지역 노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노년 1동 지역이 그야말로 강남대로의 핵심 축 개발에 그야말로 가장 큰 이슈 지역이다라고 정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동 다녀왔고요. 다시 한번 물건에 대한 정보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이 부동산 슈퍼맨 또 미스터 역세권 이 두 분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정현근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핵심 투자 전략과 지역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 발산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91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매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신노년역입니다. 02-2077-6355번으로 전화주세요. 섣불리 투자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 궁금한 사항들 계속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를 주세요.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드려야죠. 02-2077-6391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지금 빨리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현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